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보관 신이치가 퇴장한 후에도 문화궁전에는 박수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신이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모스크바 대학교 명예박사 학위라는 지성의 보관을 받은 사람으로서 미미하게나마 그 임무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어 기뻤다. 신이치는 예전에 도다 조세이가 도다 대학에서 개인 교수를 하며 한 말이 떠올랐다. 세계의 어떤 대학자, 대지도자와도 어떤 문제든 자유자재로 논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단련해 주겠네. 그리고 도다는 심혈을 기울여 신이치를 가르치고 키웠다. 날마다 자신의 모든 학식과 경험과 지혜를 알려주었다. 신이치는 은사를 생각하니 고마움에 몸이 떨렸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은 다시 모스크바 대학교 본관 9층의 총장실로 옮겨 모스크바 대학교와 소카 대학교의 학술 교류 협정서 조인식에 참석했다. 이 협정은 지난해 9월 첫 방문 때 약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 대학 간 학술 교류를 더욱 구체화한 것이었다. 협정서에는 교수와 연수생 교환, 정기 간행물과 학술 문헌 등의 교환, 공동 학술 연구 또는 공동 학술 발표를 검토한다는 등 상세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호프로프 총장과 소카 대학교의 총장이 각각 협정서에 서명했다. 두 대학은 서로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오후 2시 반부터는 모스크바 대학교 주최로 오참회가 열렸다. 그야말로 분 단위로 짜인 일정이지만 신이치는 자신을 다그치며 힘차게 일정을 소화했다. 오참회에서 호프로프 총장이 신이치가 발표한 기념 강연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야마모토 선생님은 중요한 주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신의 실크로드를 개척하겠습니다. 위대한 벗, 야마모토 선생님을 맞이한 오늘의 행사는 모스크바 대학교 역사에 길이 빛날 일이며 두 나라의 민간 우호와 평화 사업을 진전시키는 데 매우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에 신이치가 일어나 인사했다. 호프로프 총장을 비롯해 여러분과 만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깊은 우정으로 맺어진 친애하는 벗이 되었습니다. 동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불가사의한 인연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서로 평화를 강하게 소망하기 때문이다. 평화를 바라는 강한 의지가 공통 항목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공명하여 우리를 단단하고 강하게 이어주었습니다. 즉,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인류는 손을 맞잡고 우정을 키울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모스크바 대학교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말을 맺었다. 오찬회는 오후 4시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이날 밤 신이치 일행은 모스크바 대학교의 초대로 서커스를 관람했다. 소련의 서커스는 세계에 자랑하는 예술이다. 신이치가 귀빈석으로 안내되고 서커스장의 아나운서가 신이치를 소개하자 환영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곳에서도 소련 측의 배려가 느껴졌다. 서커스는 연기 하나하나에 고도의 기술이 빛났다. 신이치는 감탄했다. 신이치는 피날레에서 출연자에게 상찬과 감사의 꽃다발을 증정했다. 신이치는 모든 기회를 소일 우호 교류의 터전으로 삼아 마음을 이으려 했다. 다음 날 28일도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었다. 전날 추위에 떨어서인지 신이치는 건강이 나빠져 열이 났다. 그러나 신이치는 그런 기색도 없이 정력적으로 움직였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 시간 안에 할 일을 이루려면 한순간도 꿈을 거릴 수 없다. 모든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오전 10시 일행은 소련 평화위원회를 방문했다. 시인이기도 한 NS 티오노프 소련 평화위원회 의장과 SS 스미르노프 부의장, 소련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PA 체렌코프 박사 등 주요 멤버가 마중 나왔다. 티오노프 의장 일행은 신이치가 지금까지 발표한 평화 제언과 청년부가 실시한 핵무기 패절 1,000만 명 서명, 괌에서 개최한 세계 평화회의 등 학회의 평화운동을 높이 평가했다. 신이치가 대답했다.
황송합니다. 학회의 평화 운동을 참으로 잘 알고 계셔서 놀랐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회장님의 제안이나 학회 운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회장님의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발언을 듣고 함께 온 청년들을 생각했다. 세계의 지식인들은 선생님의 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일본은 대체 어떻게 된 건가? 티오노프 의장이 말했다. 어제도 회장님은 동서 그리고 남북이 폭넓게 문화를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우리도 긴밀히 연계하여 평화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이치는 평화운동에 나서는 학회의 생각을 밝혔다. 학회도 평화를 위해 종파나 이데 올로기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과 대화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평화운동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정치적 의도나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가 많고 평화에 대한 근본적 이념이 없이 매명이나 하는 운동도 많습니다. 창가학회는 군부정부의 탄압과 싸워 초대 회장은 옥사, 제2대 회장도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단 단체는 전쟁 중 군부 정부에 협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 후 탄압 없는 평화 시대가 되자 진정으로 반성도 하지 않고 평화,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한 운동은 진위를 엄하게 가려내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말하면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것을 핑계 삼아 종교단체나 정치단체 등이 평화를 자기네의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진정으로 평화를 이룩하려면 어떻게 평화를 실현할 것이냐 하는 철학과 이념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소련 평화위원회 멤버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스니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평화운동은 사회활동으로서 민중의 생활 속에 일상적으로 뿌리 내려야 합니다. 민중이 나날의 삶 속에서 평화를 외치고 평화의 조류를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꾸준히 해 나갈 수도 넓혀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말을 할수록 점점 기세가 올랐다. 우리 창가학회가 펼치는 평화운동은 먼저 생명 존엄의 불법 천리를 배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부처의 생명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행복을 바라며 격려하고 인간으로서 믿고 존경하는 선의 유대를 가정, 지역, 직장 등 자기 주변에서부터 넓히는 운동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전쟁의 근본 요인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상호 불신, 인간 불신에 있습니다. 각자 그 불신을 타파하는 인간 혁명을 열심히 실천하여 관념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 인간 공화의 축도를 만들어 그것을 이데올로기, 민족, 국경을 초월해서 세계로 넓히는 것이 우리가 펼치는 운동입니다. 칠레의 여류 시인 미스트랄이 말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에서 평화를 외치자. 어디에 가든 외치자. 그 테두리가 넓혀질 때까지. 평화는 외치지 않으면 그 테두리가 넓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네치는 평화로 가는 길을 끝까지 말하는 것이다. 오전 11시 넘어 시네치 일행은 붉은 광장에서 레닌의 묘에 헌화했다. 소일 우호를 맹세하고 평화를 바라는 헌화였다. 점심을 마치고 오후 3시 신이치는 고등 중등 전문 교육부를 방문해 VP 옐친 장관과 첫 번째 소련 방문에 이어 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 5시 신이치는 크렘린에서 8개월 만에 코시긴 총리를 다시 만났다. 이번 대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이렇게 말하고 악수를 청하며 친근한 웃음을 지었다. 신이치가 바쁘실 터인데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고 말하자 총리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럼 기념 촬영을 합시다. 총리는 신이치 일행 10여 명을 직접 안내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기념 촬영을 마치고 신이치와 함께 온 청년 중 한 사람만 남아 코시긴 총리의 집무실에서 회견을 시작했다. 소련 측에서는 포포바 대문현 의장, 코발렌코 소일협회 부회장, 호프로프 모스크바 대학교 총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통역은 모스크바 대학교의 스토리자크 주임 강사가 있다.
시니치는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정량 중임을 알고 먼저 서기장의 병안에 위로의 말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총리가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지난해 가을에 이어 두 번째 회담이라 허물없는 대화가 됐다. 신이치는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일본의 한 중년 남성으로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전제하고 미소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 코시긴 총리를 칭송했다. 이어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미래를 내려다보며 여러 관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신이치는 지난해 9월 소련을 방문한 뒤에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저원나이 총리, 덩샤오핑 부총리와 회담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는 키신저 국무장관과 회담한 사실도 말했다. 그리고 불법자로서 세계 평화를 바라며 진심으로 인간 대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코시긴 총리는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반패권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관심이 많았다. 중국이 이해 1월에 개최한 제4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반소 노선을 명확히 내세우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졌다. 중국은 그때까지도 문화 대혁명이 계속되었으며 사인방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격동의 회오리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중국은 크게 변할 것이고 대소 정책도 바꿀 때가 올 것이라고 신이치는 굳게 믿었다. 신이치는 시대의 저류를 보고 있었다. 저원나이 총리, 덩샤오핑 부총리 같은 중국 지도자의 인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날 회담에서 코시긴 총리가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이때 소련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를 솔직하게 묻는 장면도 있었다. 신이치가 답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국간에 서서 모든 것을 유유히 내려다보듯 상황을 보는 자세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이치는 총리도 시대의 저류를 응시하길 바랐다. 중국과 더욱 깊게 대립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 가는 우호로 가는 평화로 가는 키를 잡기를 바랐다. 이 무렵 중소 관계는 최악이었다. 하지만 서로 격렬하게 비난하면서도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았다.